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준결승전. 이창호 선수 대 나연 선수입니다. 나연 선수의 흑번입니다. 생각 시간은 10분 초읽기 40초 3회입니다. 김영삼 구단이 이 대국 직전에 잠시 쉬는 사이에 저에게 박창명 선수는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이 경기는 어떤 선수가 하늘이 내려줄까요? 글쎄,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바둑은. 원조 신산 대 신신산의 대결인데요. 나연 선수가 이제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가 굉장히 정확한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전에 이창호 선수 전성기 때보다도 네. 오히려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이제 좀 적극성이 부족한 하거든요. 뭐 과감성이라든지. 근데 이창호 선수는 분명 예전에는 끝내기에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었지만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도 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바둑을 두거든요. 기풍이 좀 바뀌기 시작한 지가 네, 꽤 됐죠. 꽤 됐죠. 네. 역시 이 바둑도 미세한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개가 바둑으로 가게 되면은 나연 선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수법이 나왔습니다. 우상기를 굳히는 모습은 아주 흔한 모습인데, 이창호 선수의 좌상 쪽을 굳힌 것을 우하기 좌하기죠. 네, 좌하기 날 우하, 좌하. 저는 순간 뭐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소목으로 뒀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 보는 수 같은데요. 이런 모양에서 좌하기 굳히는 수는. 네. 그 김영삼 구단이 그 박창명 선수의 그 승리를 예상할 때 동시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연 선수에게 대기실에서. 네, 서슴없이 얘기하더군요. 100이 이겼다고. 네. 제가 같이 이제 바둑리그 하면서도 저도 물론 형세 판단을 하고 개가를 하지만 네.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항상 물어봐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때 가장 선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연 선수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박영훈 선수가 그 네. 일을 도맡아 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10년 전에는 형세 판단하면 뭐 특히 조은현 구단 같은 대선배님은 창호 불러와 그랬거든요. 네. 그 이창호, 박영훈, 나연으로 이어지는 계산의 신산의 계보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연의 전성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타이틀이나 네, 그만한 그거에 준한 성적을 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 조금 더 잘해야죠. 조금 더 잘해서 세계 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 내고 우승도 좀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우승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 이제 20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은 지금 부족한 점들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천적에게 좀 패하는 일이 많은 것도 극복해야 될 네. 문제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번 대국에서 안성준에게 이긴 했지만 네. 좋았던 바둑을 추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안국현 그 두 기사가 모두 힘이 좋은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힘 바둑들한테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이제 많이 고쳐야죠. 그 뭐 흰바둑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자신에게 많이 이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것도 극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바둑은 우변 모양만 넣고 보면은 나연 선수에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바둑이에요. 안성준 선수하고 초반 포석이 여기서 이제 이창호 선수는 좌변을 뒀지만 안성준 선수는 우상기를 침투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좌변 쪽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바둑하고. 이제는 권역을 나눠서도 네. 착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눠서 두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보기 드문 보석이죠. 좀 잠깐 볼까요? 네. 근데 이 포석에서는 예전에 이제 갈라치는 수를 많이 뒀지만 네. 최근에는 이쪽 걸치는 수를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이쪽 걸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날일자를 한다든가 협공을 한다든가 그런 바둑을 많이 두는데 그래서 이쪽 날일자를 뒀어요. 저는 그래서 순간 아까 여기가 소목을 뒀나? 소목을 두고 날일자를 고치면 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이런 바둑은 있었죠. 예, 물론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 보통 흙도 많이 걸치죠. 네. 근데 지금 화점을 두고 굳히니까 예, 날일자를 고쳤고요. 그 김영삼보다는 처음 보신 겁니까? 이런 바둑에서 네, 뭐 제가 본 기보를 놔보면서 이런 모양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이창호 구단도 거의 처음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망설임 없이 두었거든요. 네, 망설임 없이 뒀어요. 그리고 여기를 뒀고 이걸 뒀고 예. 나연 안성준 대국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여기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맞고 젖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이제 중국식 때와 이 보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참 설명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손을 빼고 자변을 3연성으로 시켰고요. 자, 이제는 걸친다던가 아니면 이 한 점을 붙여서 공격한다던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모양 바둑이 됐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초반에는 이제 모양 바둑이고요. 네. 이제 누군가 이제 침입할 수도 있고, 이건 바로 붙이네요. 이거는 이제 서로 모양으로 아. 두자 이런 뜻인데요. 이창호 선수 지금도 거의 뭐 망설임 없이 바로 제가 그냥 늘게 되면 무거운 두 점이 공격을 당하는 게 싫다. 이제 그래서 상변으로 전개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흑의 선택은 이제 호구를 친다거나 또는 호구를 치면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두텁고 일단 이 한 점이 패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 갖다 헤딩한 꼴이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흑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는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연 선수 워낙 바둑이 견실하고 두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호구를 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변을 뭐 이렇게 벌리나요? 아니 어딘가를 벌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두는데요. 이창호 선수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기풍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두터움을 중시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둑을 10개 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두터움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전형적인 집바둑 양상입니다. 네, 집바둑 모양 바둑 양상이죠. 이제는 흑도 침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창호 선수 대 나연 선수 비교하겠습니다. 1975년생, 1995년생 20살 차이가 납니다. 86년에 입단한 이창호 선수 그리고 그 이후 한참 24년 뒤군요. 네, 2010년에 입단한 나연 선수입니다. 랭킹은 나연 선수가 높아요. 11위, 이창호 선수 25위입니다. 올해 성적도 나연 선수가 패배는 같은데 승이 승리가 두 두 배 배예요. 더 많아요. 최근 성적은 5승 5패, 4승 6패. 상대 전적은 1승 1패인데요. 작년에는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올해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바둑 리그에서 완승을 거두었었죠. 두 번 다 바둑 리그였죠. 이창호 선수는 후원사 시드를 받아서 16강에 진출을 했고 나연 선수는 예선전에서 5승을 거뒀고 그리고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는 이세돌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나연 선수가 또 이세돌 선수를 극복을 한 셈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선 8강에서는 안성준 선수에게 막판에 물론 흐름은 좋았다 역전당했다가 다시 막판에 이제 끝내기의 묘수로 반집승을 거뒀죠. 네, 이창호 선수는 꾸준히 성적을 내긴 하지만 이창호의 이름에 비해서는 점점 성적이 네, 최근 몇 년간은 많이 나빠졌죠. 이창호 선수가 후원사 시드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한국 바둑기를 이끌어간 그 노고에 그렇죠. 예. 치하하는 바가 가장 치하한 마음으로 네, 시드에 올라간 거죠. 이창호 선수가 아마 이번 대회에 3번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네, 저를 왔다. 얘기해요. 예. 결승전 상대는 이제 아까 결정된 박창명
선수고요. 승리한다면요? 자, 여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준우승자 이름에 이창호 선수가 가장 많아요. 3번이 있고, 그리고 2기 때는 4강 준결승 진출에도 한 번 했고, 2011년도부터는 준결승 진출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힘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 홍성지, 김지석, 이영구, 안성준이 생애 첫 우승을 이 대회에서 했다는 네. 거죠. 이제 예전에 바카스베 천원전이 신예 기사의 등용문이라고 했어요. 네. 이세돌 선수를 비롯해서 박영훈, 송태곤, 원성진, 최철환 전부 거의 모든 신예 기사들이 바카스베 천원전 우승하면서 스타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물가정보배로 넘어왔어요. 6기 때부터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치렀는데 원래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은 이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덜 생각할 하죠. 수 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우승하는 기사, 특히 안성준의 우승은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던 우승이었고요. 지금 올해가 더 이제 더 센 기사가 하나 나타났죠. 네, 박창명 예. 기사가 우승을 한다면 예를 들어 한국 물가정보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둑계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바둑 역사상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지금 입단한 지 8개월이고 그것도 늦은 나이에 입단을 해서 네. 몇 연승입니까 도대체 5연승. 지금 거의 9연승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산기 침투를 해서 실리로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됐고요. 점점 좌변의 백 모양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바둑은 나연 선수는 좌변을 침투를 할 것이고 침투한 흑의도를 이창호 선수가 얼마만큼 공격을 해서 대가를 얻어내느냐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돌이 잡히지는 않지만 정확히 구역을 정해서 네. 권역을 정해서 큰 집을 지은 쪽이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양상은 집바둑 양상입니다. 물가정법의 4강전에 이런 흐름은 처음입니다. 항상 절대 강자가 존재했었는데 네. 올해 4강 준결승전 멤버를 보면 절대 강자는 일단 보이질 않고요. 네. 남아있는 모든 기사가 나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네. 있어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그렇게. 없다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앞서 벌어진 김승재 선수가 좀 낙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글쎄, 저는 초반 흐름은 그냥 단명국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만큼 흑이 유리했다는 예, 이야기죠. 물론 실제로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눈으로는 좀 단명국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길어졌고 오히려 나중에는 역전에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차이가 그렇게 컸던 것 같진 않아요. 백이 오히려 나중엔 실수 끝내기에서 약간은 손해봤을지도 모르는데 좀 한 집 반 두 집 반을 네. 이겼거든요. 침입하지 않고 삭감합니다. 네,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받아줄 것이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침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삭감이나 침입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침입을 깊숙이 했다가 꼬리만 잘라놓고 네. 다른 곳을 부수는 방법도 있고. 항상 이 삭감하고 침투하고 할 때는 형세 판단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형세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깊숙이 할 때도 있고 얕게 할 때도 있고 꼬리 떼어줄 때도 있고 전체를 다 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포석 상황, 이게 30수 전후일 때는 흙에 확실히 활발해 보이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측에 있는 흙집이 좀 더 안정돼 있다. 그렇죠. 그 모양이 집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우상기가 지금 붙이고 호구 쳐 있는 모습이 워낙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백보다는 흙 쪽이 확정가는 많아요. 그리고 자산기도 10집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앙과 그 외 좌변 쪽에 백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모호한 곳에 삭감 지역에 왔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침투인데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잘못 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우세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런 정도의 포석이라면 흙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흔한 표현 좀 쓰고 싶지 않지만 선착의 효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 선착의 정도. 효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바둑으로 보여요. 네. 여기를 뒀죠. 오고 치니까 쪽 두고 막으니까 물론 젖힐 수도 있지만 날일자 충분히 뭐 둘 수 있는 수법이고요. 네. 늘고 젖히고 막으니까 호구 치고요. 여기까지 됐죠. 백이 이제 아까 날일자 한 거를 이렇게 젖히면은 젖히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밀고 네. 들어서. 근데 여기가 좀 달라진 거죠. 백이 이렇게 치받을 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흙이 이렇게 치받고, 예. 물론 이제 흙이 밀게 되면은 집은 아까 이렇게 백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늘어나는데 백이 또 맞게 되면은 끊어 잡는 게 선수가 되니까요. 네. 네, 요거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백이 이게 낫고 흙이 밀었을 때는 이 모양이 백이 낫고요. 네, 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뒀고요. 이 수는 이제 받아주면은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침투할 수도 있겠고요. 아예 또 날일자로 눌러서 우변을 크게 경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건지. 그래서 이창호 선수가 여기를 붙여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 반문한 거죠. 네. 이제. 흙은 자, 이런 모양에서 밑으로 젖히기는 좀 그렇고요. 네. 위로 젖히거나 또는 위로 늘거나 이런 선택이 가장 올바라 보입니다. 방금 아래로 젖히면 좀 그렇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래로 네. 젖을 때 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흙이 곤란한가요? 그래서 그냥 뭐 이쪽 하기만 하더라도 네. 늘면은 예를 들어서 공격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젖혔을 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 돌도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뭐 위로 젖히는 거 끊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딱 봤을 때 모양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중앙 쪽으로 돌이 가는 게 당연해 보여요. 중앙 쪽에 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중앙을 지켜야 하고요. 네. 중앙 쪽으로. 그리고 여기를 붙였어요. 젖혔을 때 여기를 끊었을 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30초. 뭐 이렇게 되고 여기 끊는 단점이 원래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어요. 단수 치고 막을 수가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응원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흙은 끼웠네요. 이수는 이쪽을 치고 있는 거는 흙이 축으로 잡아서 모양이 워낙 좋아지니까 네. 흙이 당연히 좋을 테고요. 이렇게 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어야 되겠고요. 이쪽으로 있거나 하면은 물론 끊을 순 없지만 이렇게 막으면 어느 정도 안정은 되거든요. 네. 우측에서 끊었고요. 여기를 밀어야 단수 치고 이렇게 미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끊어서 싸울 수가 있는 모양입니까? 끊고 넣을 때 빵 따내만 하면 이건 당연히 흙이 좋아 보이는데 네. 백도에 당연히 반발할 거예요. 여기가 워낙 두터우니까 어떻게 싸우더라도 충분히 싸우겠죠. 네, 진영을 갖추고 중앙에서 싸울 수도 있고 경계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네. 그래서 단수 쳐서 싸우는 거는 흙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중앙을 한 칸 뛴다던가 해서 우선은 보강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급전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네. 이야기고요. 또 우선 자상기 열집에 우하기에 우상기 대략 세도 한 쉬운 집 정도는 집이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또 플러스 알파 모양도 있고 다섯, 여섯, 일곱. 젖히네요. 젖히는 건 단수 쳐서 싸우는 걸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창호 선수 한 20여 년 전에 20년 이상의 선배들과 아주 무수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이 힘들게 했죠. 근데 딱 20년 후배거든요. 나이로는. 80년대 후반부터 거의 뭐 88 올림픽 그때부터 조은영 구단이라든지 서봉수 구단 이런 당대 무적의 랭킹 1, 2위 기사들하고 무수하게 많이 돕고 많이 이겨왔고요. 그렇죠. 86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네. 90년대 초반부터는 세계 무대까지 이제 접수를 하기 시작했었죠.
만으로 39인데요. 우리 나이로 네. 이제 40인데 입단 29년 차입니다. 네. 아직도 이창호 구단을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있죠. 워낙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워낙 이름을 알렸던 기사였기 때문에 그 향수들이 있죠. 예, 아직도 나이가 어릴 것이다. 아주 젊은 뭐 2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나연 선수는 아직 이창호 선수의 1인자 자리를 이어받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 계산의 1인자의 자리는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계산은 확실히 뛰어나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인자 16기사 완전 16기사가 되진 못했죠. 초 16기사가 되진 못했는데 하나, 충분히 둘, 극복하고 셋, 넷, 이 16기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다섯, 일곱, 여덟, 기재가 있는 기사예요. 그러려면 노력이 더 필요할 겁니다. 네. 그냥 들었네요. 여기서 막아야 합니까? 내가? 글쎄 흙이 반대로 막으면 너무 두터우니까 밀고 넘어가야 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집은 좀 어느 정도 생기고 중앙의 흑돌은 안정을 취하는 모양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싸움을 피해서. 흑이 싸움을 피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냥 백도 지금 방금 전에 젖혔는데 네, 그 젖힌 수로는 중앙 끊어서 싸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선은 타협을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젖힌 이후로는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변을 밀어 막는 것이 거의 뻔한데 네. 반대로 막히면 너무 아파 보이거든요. 예, 밀어서 넘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와 나연 선수가 제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1승 1패, 그것도 속기전에서 만났었고요. 오늘 승리하면 앞서 벌어진 박창명 선수와 결승 3번기를 치르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 준결승전입니다. 이창호 선수 대 나연 선수입니다. 이제 포석이 마무리되고 하변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창호 선수가 한 3분 이상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즉 보통이라면 여기 넘는 게 흙이 막는 게 워낙 아프기 때문에 팩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으면 가장 보편적인 진행으로 보이거든요. 흑수 말고는 끊는 건데 이 끊는 거는 끊으려고 했다면 진작 젖히기 전에 끊어야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끊는 거 외에 건너가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창호 선수가 지금 3분 이상 고민을 하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떠오르는 수가 없다는 너무 이야기고요. 아파요. 막히면은 어지간하면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는 수는 뻔한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끊는 것을 생각한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 지금 끊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라는 김홍선 구단의 의견이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 건너갔습니까? 밀면 흙이 느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호구를 치게 되면은 예. 흙이 끊었을 때 그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었다라고 가정하면은 끊고 중앙을 는다던가 하면 이제 나중 얘기예요. 네. 중앙이 좀 흙이 두터워졌다라고 가정하고 늘고 여기 받을 때 여기를 맞고
넘어서 백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호구를 치게 되면은 끊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데 두면 치받기만 하더라도 그게 바로 잡히는 모양이 되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그런 초읽기 하나를 소비한 나연 선수입니다. 아무튼 끊었을 때를 대비해서 호구를 쳐서 둔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건너가는 방법을 고민했을 네.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흙이 중앙 어딘가 두면은 네. 어딜 둬야 되죠? 어딘가 두면 그래도 비교적 30초. 하나, 삭감이 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도 이게 보통은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거 두고 여기 두면 그냥 잡게 되면은 나중에 뭐 붙이고 젖힌다거나 하는 이런 맥점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이어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있게 되면 여기 끊는 게 다시 또 부활이 됩니다. 그렇군요. 호구 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30초. 하나, 둘, 셋, 반발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다섯, 이게 또 신경이 여섯, 쓰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반발을 반발은 했어요. 예. 체면이 서질 않는 거죠, 또. 네, 방금 전처럼 이거 넘어가서 여기 당하고 젖히는 거 당하면 너무 괴로웠어요. 예. 그래서 우선 반발을 했고요. 한눈에 보기엔 건너가서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쪽을 속뜻이 여러 가지가 끊었고요. 있었고요. 이쪽을 백이 느는 거는 빵 따냄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거는 네. 흙이 성공적이에요. 그렇다면 백은 늘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수상합니다.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데요. 어떡하죠? 30초. 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둘, 셋, 그 넷, 이창호 다섯, 선수가 여섯, 마치 일곱, 가장 어깨끔 네. 손을 썼다고 봐야 하는데 네. 자, 늘었어요. 역시 빵 따냄을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늘었고요. 이쪽이 좀 신경은 쓰여요. 그 한 점도 빵따냄 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만약에 단수를 친다든지 하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요. 초반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연 선수입니다. 셋, 네, 역시 준동을 하죠. 이 한 점도 벌릴 수 없는 거죠. 저 한 점 버리면 이 바둑은 끝나죠. 예. 방금 전에 중앙 한 점도 못 버렸거든요. 그 한 점보다 더 큰 자리죠.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살려야 돼요. 네. 지더라도 뭐 살려야 된다는 네. 거죠. 뭐 옆에 돌들이 다 잡혀도 일단 살려야 되는 돌이에요. 그렇군요. 이 바둑 가장 큰 요속인데 네. 단수를 쳤고요. 무조건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셋, 넷, 다섯. 그 다음을 살피고 있는 양 선수. 일곱, 여덟. 삼선으로 두었을 때 백돌이 아주 약하다. 맛이 아주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흙이 입구자 붙였을 때요. 예. 여기 붙였을 때는 이제 받으면 우위로 젖혀서 젖히는 걸 노렸을 거고 늘면 이제 이걸 단수치고 끊겠다라고 작전을 세운 거거든요. 네. 자, 늘었어요. 백이 달리 두는 건 없어요. 넘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넘으면 여기까지는 거의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는. 근데 당장은 하면 안 돼요. 당장하게 되면 오히려 자충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걸 노려야 됩니다. 30초. 하나, 이렇게 미는 거 셋, 나가게 되면 넷, 다섯, 여섯. 누군가는 한 명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요. 아홉, 열. 12번 남았습니다. 한 번씩 초읽기를 소비했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뭔가 이제 초월한 사람처럼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국을 하는데요. 20년 아래의 나연 선수와의 싸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런 건 별로 지금은 없어 보여요. 어렸을 때는 이제 네. 세계대회 나가고 그러면은 좀 부담을 느끼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린 네. 중국 선수에게 뭐 이런 부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요즘은 승패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별로 없어 보여. 아, 거기 붙이는 수가 좋은가요? 이쪽을 젖히면 빈삼각을 해서 다음 흙이 이게 잡혔습니다. 2점이. 이거는 흙이 안 되겠죠? 투박하게 연결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백이 받습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려면. 예. 그러면 이제 나와도 단수 치면 한 점 잡는 것과 축이 맛보기가 되니까요. 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거기는 이제 언제든지 권리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 결국은 이걸 두면 여기 두고 백이 이런 대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로 보이고요. 네. 여기 두면은 이쪽 넘어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중앙, 이 이후에 중앙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까지 나가면은 이거는 바로 이 하중앙 쪽에서 승부가 나는 거로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주 무시무시한 전투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네. 아주 평온했던 포석과는 다르게 네. 중반전에서는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전투력 100으로 올려놓고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은 서로 후퇴를 할 수 없는 전투가 됐어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사실 바둑은 혼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맹수로 두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뭐 도저히 뭐 타협을 할 수 없는 모양이 됐어요. 돌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돌은 역시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여기 두고 이쪽 대고 역시 이것도 다음에 움직이는 맛이 있거든요. 자문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30초. 하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장문으로 잡으면 넷, 여기가 선수가 되게 되면은 여기 늘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되면 늘거나 입구 짜게 되면은 이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바둑도 예, 끝이죠. 예. 그래서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단수 치고 있고 넘어가고 그 다음 흙이 나가면은 이 전투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한 번 남았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 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지금 8, 9 할 때 돌통으로 손이 가긴 가는데 결국 착수를 선택을 못했어요.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간 이창호 선수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흙도 오히려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집으로만 놓고 보면 찌르는 것이 이득이지만 네. 여기에 꽉 이어져 있어야 나가서 중앙 쪽하고 싸울 때는 수상전하고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힘이 훨씬 더 생기거든요. 흙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연 선수는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고 단수 치면은 2점을 크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집을 훨씬 더 중시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백도. 이게 이렇게 찝어야 중앙 쪽하고의 그 자충 관계상 찝는 게 정수네요. 보통 전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젖혔을 때는 흙이 있거나 했을 때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고 수를 줄이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 차이는 좀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건 그냥 아예 이었고요. 나중에 하변 끊는 뒷맛을 노리겠다라는 뜻이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반 분위기를 우리가 모양바둑이라는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그 얘기를 비웃듯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됐죠. 백은 이제 중앙 흑돌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하변은 괜찮은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 문제는 없어 여덟, 보이거든요. 아홉. 예. 따내지 않고 상대의 네. 진영을 좀 의식한 수 같습니다. 근데 이 수는 나중에 이런 데 오면은 충몰이요. 예.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양쪽이 갈라져서 또 수습을 해야 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문제는 흙도 이제 백이 빵따내 한다던가 뭐 이 하변에서 흘러나온 돌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참 과감한 30초. 선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연 선수는 이 정도만 삭감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견실한 수를 두었죠. 네. 살기만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다시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됐어요. 예, 중앙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듯 했는데 30초. 하나, 타협을 하고 둘, 셋, 넷, 다섯, 각자의 길로 갈 여섯,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중앙의 흑돌은 그래도 이제 안정됐다고 봐야겠죠. 그럼 지금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한 번 더 둬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칸 정도 뛰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고 본다면은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여기가 그리고 약간 뒷맛이 있는 자리예요. 끊으면 이어야 되는데 늘거나 또는 붙인다거나 하면은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자리예요.
30초. 귀는 백집이라고 아직까지는 말할 수 예, 없군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데 붙이면 언제든지 수가 납니다. 5, 6, 7, 8. 확실한 백집이 되려면은 한 번 더 지켜야 돼요. 이런 네. 데를 둬야 어느 정도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흙이 또 응원군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은 이거는 백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전투가. 그러니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여긴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한 칸 띄어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서로 모양과 모양 그리고 중앙에 약한 돌을 두텁게 만드는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중앙은 물론 이런 데 두면 어려워지긴 하지만 응원군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은 지키진 않을 거예요. 당장 흙이 또 먼저 건드린다던가 둘, 네. 이런 데 먼저 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넷, 다섯, 여섯. 아, 한 번 더 중앙에 한 수를 투자하는 나현 선수입니다. 나연 선수 지금 굉장히 바둑이 뭐 좋다라고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침착한 한 수, 좋게 말하면 침착한 한 수고 이런 바둑 쉽게 지게 되면은 아주 느슨한 한 수가 되는 거고요. 네. 간간히 그런 느슨한 수로 패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연 선수 물론 걔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돌의 윤곽이 결정이 되면 굉장히 정확한 기사인데 윤곽이 100% 결정을 짓기 전에는 조금 낙관적으로 바둑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올해 이제 같이 KB 바둑 리그 같은 팀 하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좀 낙관적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김승재 선수도 좀 낙관적인 면이 오늘 좀 불행히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30초. 좀 낙관파에 가까운 듯해요. 김승재 선수도. 낙관파가 이제 자신감이 여섯. 또 생기게 되니까 네.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바둑은 약간 비관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나 이세돌 선수 보면은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요. 약간 비관파. 약간 비관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집 유리할 때 반집 불리한 정도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거죠. 낙관을 하면 바둑이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네. 조금 비관을 하면은 항상 타이트하게 두거나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비관파가 오히려 하나, 둘, 셋, 맞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출기에 이창호 선수가 9에 우하귀 쪽을 붙였습니다. 혀를 차면서 뒀어요. 마지막까지 아마도 결정을 확신에 가득 찬 수는 아니고 결정을 네. 못 하고 있다가 저승사자가 이제 초읽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뒀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친수는 백도 여기 2단 젖히는 흐름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다음에 이렇게 두고 끊어 잡으면 뚫는 수가 생기니까요. 마지막 30초. 그러면 2단 젖혔을 때 백이 흙이 물러서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덟.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을 이어야 될까요? 이런 건 보통 상용 수법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번 남았습니다. 나연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두 선수 40초의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3으로 침입했는데요. 백에게는 중앙 쪽으로 넣는 바람에 그런 약점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약간 있어 보여요. 물론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날일자나 노목자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걸 다 잡기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여기를 막거나 날일자곤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마지막 30초.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고 늘게 되면은 예, 수상전이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걸 대비한다면은 그냥 막아야 돼요. 일곱, 여덟. 자, 이창호 선수 아, 손을 빼버렸네. 반발했습니다. 좌하 쪽에 흑이 침입하자 이창호 선수는 우하기 쪽에 반발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양 선수입니다.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준결승전 나연 선수 대 이창호 선수의 대결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